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 부진한 경제 지표 소식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요즘 미중 지표는 영 좋지 않은데 미중 무역 협상 기대 속에 또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국이란 나라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ISM 제조업 지수가 56에서 54까지 밀리는데 이건 추세적으로 밀리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 했을 때 합의할 수 있는 초안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미국 시장 지표 상관없이 올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합의안이 정말 시장에서 인정할 만큼의 내용일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2일 전에 이제 한 며칠 남겨놓고 합의안이 바로 도출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장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3월 2일 날 관세를 10%에서 25%까지 관세가 올라가는 거 이거를 유예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시장에서는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우 차트는 비석형 캔들이 일봉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4일에서 5거래일 정도 싸움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지난번에 차트를 보시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비석형이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어요. 월요일 날 나왔어요. 월요일 날 나오고 흔들렸다가 다시 올랐지만 십자도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의지는 있지만 매도도 굉장히 강한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미국 시장이 무역시장에 대한 재료를 강력한 호재로 이끌어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면 이 비석형 캔들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못 나온다면 예상대로 4거래에서 5거래일 후의 방향성, 그러면 이번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밑으로 흘러내리면 비석형의 신빙성이 거의 80~90% 되죠. 왜냐하면 비석형이 나오게 되면 과거 미국 장은 항상 음봉이 크게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석형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장대양봉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온다면 미국 시장의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무역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특히 지난주에 미국이 북한하고의 협의에서 결렬되는 상황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협상의 시장의 키포인트는 전부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탈취 이거에 대한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이것을 인정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이죠. 앞에서 중국도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MSCI 효과 제가 아마 이거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이 MSCI가 중국 A주에 대해서 5%에서 20% 느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IMF는 거의 인정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5일부터 15일까지 있는 중국에서 대표회의가 있죠. 인민대표회의가 있는데 그때 경기 부양이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MSCI가 중국 A주를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분명히 수급적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수급적인 혜택이 심리 게임에서 아주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MSCI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MSCI 결정이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포트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5개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장에 나오는 뉴스로는 5월달, 8월달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월달까지는 중국 시장이 약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양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시장에 나와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수급의 논리로 100% 시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적절한 상승 후 다시 포지션을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장은 이 월봉상으로 보면 내려오는 20월주선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 싸움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을 그어놓은 거는 요거였죠. 22,973포인트. 근데 지금 그게 딱 20월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60월선을 돌파가 진짜로 MSCI 효과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60월선 요 자리는요, 한 3,050, 3,000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0포인트라는 의미가 상당히 큰 중국 시장에 나올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많이 상승하기에는 거기에 맞는 시장 이슈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도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게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근데 반도체가 수출에서 2월까지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의 관련 종목, 삼성전자. 사실 이번 상승장은 삼성전자가 거의 주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안 보고서는 방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일봉에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의 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봉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하단에서 올라왔죠.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봉만 보시는 분은 이게 돌파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삼성전자는 눌릴지언정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봉 다음에 주봉이 있습니다. 주봉을 다시 이걸 딱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와요. 추세대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점 2017년도 10월 30일 고점을 해서 두 번째 고점 부분이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걸 연장해서 가보면 현재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추세대는 요거였던 거죠. 요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요 추세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서 일봉에서는 추세대를 돌파한 아주 강한 모습이 보이지만 주 추세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다면 46,600원 정도 조금 넉넉하게 잡은 한 47,500원 정도 그 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로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권으로 또 들어갈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려가게 되면 지난번 가격대로 다시 한번 날아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가 시장에 반영할 때 지수 대비로 내려가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또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 잡아 47,500원 정도를 확 돌파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하단선으로 밀리기 때문에 35,000원 선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특히 아시겠지만 요 추세대가 이제 여기서 중간에 맞춰서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두 번 정도까지 더 나오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 감안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관심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외국인들이 요즘 삼성전자에 매수를 좀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궁금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의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좋아집니다. 벌써 2% 가까이 급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종목 오늘 좀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추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마감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새로운 전략과 이슈 들고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